안녕하십니까. 개인 미래 똑TV 강명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혹시 받으신 분 계시나요? 이럴 때 충격이 참 큰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예를 들기보다는 저희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70세가 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른 제가 달려갔죠. 그리고 항상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동생네나 언니네를 늘 이렇게 모시고 다녀서 그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동생네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른 갔더니 어머니가 옷도 안 입고 계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옷도 어머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어딜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형제들과 의논을 해서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그런 인지 테스트를 받고 또 MRI도 찍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도 또 저희 자매들 중에는 우리 엄마가 무슨 치매냐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검사를 하고 왜 바보처럼 그런 걸 누가 모르는 줄 아냐고 이런 걸 묻냐고 선생님께도 대들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결국은 저희 어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70세 이전 69세쯤 되었을 때였어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충격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양할 수 없었고 또 되게 그냥 모시고 있기도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언니를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켜서 언니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모시고 있었는데 오빠네 집에 매일 가는 방문 요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가족 요양으로.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었지만 엄마는 그런 걸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나빠졌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 몫도 제 몫이었습니다. 제 차에 모시고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엄마가 딱 주간보센터 내리자마자 그 시설이 좀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는 순간 왜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여기 있어야 되느냐면서 화를 내시면서 빨리 집에 가자면서 계단을 올라가지도 않고 그 계단 옆에 서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저보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도 제대로 못한 채 제가 내려왔죠. 그리고 엄마를 차에 모시고 오는데, 뒷좌석에 모시고 오는데 엄마가 계속 저를 때렸습니다. 때리고 꼬집고 저 운전하는 제 팔을 꼬집고. 그래서 제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제가 요양보호사였지만 엄마 저기 가면 얼마나 좋은데, 아침마다 프로그램도 하고 엄마 좋아하는 미술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저기 아침마다 가시면 안 될까요? 했지만 내가 왜 저런 사람들과 가야 되냐고 소리를 계속 지르셨습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저희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와서 오빠와 또 의논을 하고 다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오빠의 몫으로 또 오빠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와.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회와 또 선망과 또 환청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수시로 누가 저 아래서 기다리고 있다, 쌀을 가지고 왔다, 항상 엄마는
쌀 걱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면 아무도 없었고, 그러면 더 가야 된다고 또 가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언니와 오빠는 지쳐갔고, 오빠는 회사를 경영했는데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밤에 오면, 퇴근해서 오면은 엄마의 배회 증세가 커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의 몸속에는 서서히 위암이라는 나쁜 병이 자리 잡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7년연의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병마에게 져서 오빠는 엄마보다 먼저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논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진단을 받은 바로 직후에 이제는 더 이상 오빠가 모실 수 없다는 판단하에 올케 언니는 이제 오빠의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절대 따라 나서지 않았겠죠.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어머니는 요양원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곳이라는 걸.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짓말을 한 거죠. 식사하시러 가자고. 정말 이 대목에서 저희는 큰 죄를 지었고, 또 정말 굉장히 슬픈 그런 일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다가 요양원에, 현재 지금 송정주간보호센터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희 세 자매는 뒤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원장님이 절대 오시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믿고 2주 동안을, 아니 한 달 동안을 저희는 엄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겨진 엄마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 원장님을 우리는 굉장히 믿었지만 결코 그런 시간을 엄마는 이곳에서 혼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저희가 찾아왔을 때 엄마는 저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까만 비닐봉지에 엄마 옷 몇 개를 챙겨 들고 이 주변을 계속 엄마가 사시던 오사카 아니면 또 영주, 그 집을 가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의 머릿속에는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금호 아파트, 또 이편한 아파트, 뭐 이곳저곳을 가야 한다면서 이리 가도 아니고 저리 가도 아니고, 엄마의 그 모습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엄마는 큰언니네 집에도 모시기도 하고 저도 모시기도 하고, 또 요양원 1, 2, 3 이러면서 옮겨 다니면서, 또 저희 주간보센터에 다니실 때 아주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골절이 되셔서 고관절 골절이 와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정말 거지 같은 요양병원에서 3개월, 5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더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그곳으로 옮겨져서 현재까지 계시지만, 초기에 굉장히 저희가 실수를 했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엄마는 그때 오빠 집에서 아침에 주간보센터 가시고 또 저녁에 모셔오면은 엄마의 병이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왜 그렇게 주간보센터를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꼬집고 뜯고 계속 그러한 공격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그때 엄마가
주간보호센터를 가셨더라면 그렇게 병도 깊어지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오빠가 그 스트레스와 많은 엄마와의 갈등, 그걸 겪으면서 요양원에 모셔도 편치 않았고 본인이 모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가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이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보호자님들 정말 힘드시죠.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저 역시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2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 손이 가죽만 남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손을 만져보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슬펐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망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녀들이 다 치루어야 할 일들이겠지만 초기 치매라던가 그럴 때 정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인지 프로그램과 또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성공자인가, 그것은 바로 친구가 있는 사람이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연구원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주간보호센터를 통하여서 서서히 좋아지는,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 좋아지는 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2년이 넘도록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제 말을 들어주신 우리 보호자님들, 또 치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좋았다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 병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어머니가 여기 뱀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는 뱀이 가득한 겁니다. 인정해드리고 또 행동을 억제하거나 구속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 힘들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엄마 저게 뭐야? 그러면 새란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엄마 저게 뭐야? 또 묻죠. 그럴 땐 또 저게 새란다 수십 번을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 부모님이 지금 또 물으면 수없이 귀찮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치매에 치료에 지연을 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부모님이 치매 증세가 나타날 때의 그러한 증세들과 또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머니나 아버님의 치매가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